지금 쓰는 기술들이 뭐 웹 모듈을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 높은 버전의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요대로 놔둬도 이제 실행은 되십니다. 실행은 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제 적당한 버전의 웹 로직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폼.xml 여세요. 먼저 모두 닫기 클로즈. 예, 폼.xml 더블 클릭해서 여십니다. 여시고요. 그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그 보시는 게 맨 위에 110페이지에 보시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자바 버전, 그 다음에 스프링 버전,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버전들이 나오시는데 자바 버전은 1.8로 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그 다음에 스프링 버전은 5.0.7 릴리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에스펙트 J는 1.6.10입니다. 이거 나중에 올리면 더 이제 따르게 올라가면 다시 조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SLF4J 버전이 1.6.6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스프링 테스트 컨트롤 F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다시 테스트라고 찾아주시고 이게 포함이 되어 있죠. 잘 설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롬복 라이브러리 1.18.0입니다.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업이 있으신데 프로바이디드 뭐 이전에 롬복 라이브러리는 그 이 컴파일하고 실행 전에 컴파일을 하기 전에 이 소스를 거기다 이제 추가시켜서 컴파일하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업을 한 개 지정을 해놨어요. 프로바이디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스코업을 여기다 지정해서 스코업 저장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완성했습니다. 프로바이디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라. 프로바이디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프로바이디드 이렇게 그 스코업이 영역이 지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 추가시켜 놨습니다. 추가시켜 쓰고 있다. 그럼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거 주석 처리하고 뒤에 있는 거 쓰세요. 서블릿-API인데요. 그 find에서 servlet-API 찾으세요. API.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find 잡으셔 보시면 여기 이제 그 servlet-API가 나오시고요. 되었죠. API가 현재 2.5로 되어 있습니다. 요 2.5에 해당되는 것은 웹.xml을 더블 클릭 열어보시면 여기에 2.5와 맞히는 거예요. 아시죠? 예, 2.5 이상, 2.5 밑으로 이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2.5와 맞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웹.xml과 거기에 있는 서블릿 API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맞춰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주시면 된다. 되셨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폼.xml에 가시면 이거 2.5에 해당되는 버전업 시켰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2.5를 주석 처리하고 거기 보시면 이제 3. 서블릿 여기 알티팩트 아이디부터 틀려요. 알티팩트 아이디. 그 그룹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자바X의 서블릿입니다. 자바X의 서블릿 맞고 알티팩트 아이디가 틀려요. 2.5하고 알티팩트 아이디가 틀리니까 이해되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요거 이제 그냥 이렇게 쭉 해서 서블릿에 해당되는 거 한 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위에 거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예, 꺽쇠 표시 느낌표 빼기 2개. 그 다음에 뒤에 거 지우고 이제 이렇게 2.5에 해당되는 것을 빼기 2개 꺽쇠 표시로 이렇게 둘러서 한다. 요거는 주석 처리해서 요거는 쓰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2.5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3.1로 쓰는데 2.5를 3.1로 쓰는데 알티팩트 아이디가 다르다. 여기는 이제 그 알티팩트 아이디 자체가 그 자바X의 서블릿 여기 대시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 예, javax.servlet-API네요. 되시겠죠? javax가 한 개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으시고 3.1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제 여기 버전에 provided는 없으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스컵 지우시고 컨트롤 D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서 3.1에 해당되는 것을 이게 지금 3.1 버전이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돌릴 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오류 빵빵되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 다운로드는 받아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도록 만드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예, 요까지 디펜더시 자바X 빨간 줄 나고 있어요. 언더바는 링크는 걸려 있는데 예.
디펜던시. 그 빨간 줄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서버는 죽여놓을게요. 네, 해주시고요. 그 밑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에 그 밑에 쪽에 플러그인 이렇게 아파치 메이븐 플러그인스가 나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org 아파치의 메이븐 플러그인스 이렇게 나오고 컴파일 할 때 5.1 요거 보자는 게 아니라 얘를 보자는 거예요. 자바 버전을 1.8로 세팅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미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그냥 내비두시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 컨트롤 F 눌러서 이제 그 API 그 위에서 버전에서 썼던 게 뭐였냐면 서블릿입니다. 서블릿 API. 서블릿-API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시고요. 이 프로바이드 스코어 프로바이드로 되어 있는 거를 지웠는데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내비둬 보세요. 컨트롤 G 저장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 오류 나네요. 마우스가 되니까 missing 서블릿 자르 3.1 없다. 이게 없는 게 뭐가 없어. 네, 프로바이드 문제인 것 같진 않고 자바X 서블릿에 자바X 다시 서블릿에 맞죠? 자바X 점 서블릿 맞아요. 예, 버전이 뒤에 것까지 맞아야 돼요. 3.1 아니고 3.1.0입니다. 네, 0 됐습니다. 미스이니까 얘가 그 매칭되지 않는다.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쓸데없이 생긴 것들은 지우셔도 되고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돌리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버전을 3.1로 올렸어요. 아시겠죠? 올리시면 얘가 뭐랑 영향을 받냐면 이제 웹.xml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웹.xml에 해당되는 것을 좀 고쳐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예. 웹.xml 이게 플러그인스 버전을 메이븐 플러그인스 와르 인포 컴파일 와르 추가자 하는 경우에 설정을 이용하는 경우네.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xml에 해당되는 것을 좀 고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버전업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가 여기 서블릿을 올렸으면 여기 이제 웹.xml에 웹 app도 올려야 되거든요. 웹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거 버전을 3.1로 올리셔야 돼요. 3.1.0 뭐 이렇게 써있는데 3.1로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검색을 구글링 했습니다. DTD가 문제인데 여기 서블릿 버전별 DTD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요. 지금 여기 2.2 있고 2.3 그 다음에 2.4 그리고 이제 2.5 여기가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프로그램 만드실 때 프로젝트 만들어 놓은 게 서블릿 2.5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웹.xml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이 나오시고요. 3.0 여기 버전별로 여기에 나와 있는 URL 로케이션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가지고 그 버전만 바꾸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1을 쓸 건데 저희가 3.1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웹 app에 여기 웹 app 태그를 전부 다 복사할까요? 웹 app 태그 싹 다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셔서 다시 STS에 오신 다음에 웹 app 쪽에 있는 쪽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이렇게 3.1에 해당되는 걸 하겠다. 저장하세요. 되시겠죠?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서버를 한번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서버를 스타트 해서 이제 오류 나거나 이러지 않고 잘 돌아가야 됩니다. 예, 됐죠? 잘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웹모듈에 해당되는 서블릿 버전을 3.1로 맞췄어요. 3.1로 맞춰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은 버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JSP를 높은 버전에
뭐 이런 것들을 쓴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2.6 정도 버전이면 충분히 다 돌아가는 JSP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진 않지만 이제 지금 그 교재에서 서블릿 3.1 저기서 이제 폼.xml에서 이렇게 서블릿에 해당되는 컨트롤 F 눌러서 서블릿 API 이렇게 API 버전을 2.5에서 3.1로 올렸다. 이해되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웹.xml도 올려줘야 한다. 여기 맞춰서 되셨나요? 네. 자, 저희가 노티스를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무슨 데이터를 받냐 하면 문자일로 안 받고 이쪽에 그 우리가 그 노티스의 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실습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실습을 하고 시켰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노티스 부분은 오류가 나게 돼 있습니다. src 메인의 자바 쪽에 그 노티스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안 했네요. 저는 안 해서 빠르게 한번 해보시면 다른 분들은 다 하신 분들 루팅하세요. 그 부여에다 오른쪽 마우스 눌리고 뉴 하신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맞춰서 그 이게 화면단의 네임과 부여 객체 그 노티스의 자바단의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 이름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컬럼 이름을 맞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리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더라도 이거를 이제 처리된 데이터도 이제 그 변수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거 있으면 넣게 되시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변수를 만듭니다. 그 노티스 부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드셨죠? 프라이빗 변수를 만듭니다. 위에 위에다가 골뱅이 데이터 이렇게 쓰시면 게터 세터 스트림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프라이빗 변수를 쓰게 됩니다. 롱 타입의 뭐 넘버, 이 넘버가 롱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변수, 스트링 타입의 타이틀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이렇게 사용하시고 타이틀과 컨텐트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프라이빗 변수의 데이트 타입입니다. 데이트 타입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바 유틸의 데이트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 공지 시작일 그 다음에 공지 종료일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까지 데이트를 4개를 운영하자. 그래서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자라고 이제 써놓은 거죠. 넘버인 경우에는 이제 글번호를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롱타입의 넘버로 이제 받는 걸로 DB랑 맞춰졌습니다. 얘가 이제 그 화면단에 보이는 것도 똑같이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가 있고, 라이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그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는 다 데이트입니다. 그 스타트 데이트가 공지 시작일이 되고요. 공지 시작일, 언제부터 공지하겠다. 그리고 이게 공지 종료일이 됩니다. 공지 종료일에 해당되어 있는 거게 됐고, 라이트 데이트가 이제 최초 작성일입니다. 최초 작성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업데이트 데이트가 이게 그 최근 수정일입니다. 수정일. 언제 수정을 했다. 그 업데이트를 하면 최근 수정일을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런 처리를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여기 업데이트 데이트를 시스 데이트로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는 걸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게 있고요.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는 제가 들어오는 게 문자열입니다. 그 공지 스타트 데이트는 날짜 형식의 데이터인 경우 저희가 그 지금 현재 할 거는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게 yyyy-mm-dd로 입력하라고 시킬 거예요. yyyy- 그다음에 mm-dd. 그 표시하는 것도 이제 그 해야겠네요. 뭐 dd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든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든 그 입력되는 형식이 년-월-1로 나와야 한다. 되셨죠? 되셨나요?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는 데이트 객체인데 이렇게 형식으로 쓰면 얘가 받아지냐? 그게 아니에요. 얘가 그 스트링도 아니고 데이트 객체에서 형식은 이게 데이트 객체의 형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입력
형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시했죠? 우리가 요구하는 이 데이트 객체가 요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얘를 이런 형식으로 입력했을 때 처리를 해줄게 라고 그 날짜 패턴을 작성을 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 입력되는 패턴, 날짜 패턴을 지정해서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요게 년, 월,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정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 형식으로 데이터를 날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는 이제 입력할 때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때. 출력할 때는 아니고 사용자가 입력할 때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입력할 때,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실 때 여기다가 어노테이션으로 저희가 네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골뱅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그럼 데이트 타임 포맷이라고 나옵니다. 포맷 여기 임포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임포트 데이트 타임 그 날짜 시간에 대한 포맷 가로 열고 쓰시고요. 가로 닫고 사용해서 이 포맷에 해당되는 형식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작성할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 포맷 이 데이터 타임 포맷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자바나 아니면 오라클에 해당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포맷은 자바 할 때 좀 안 배웠지만 심플 데이터 포맷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객체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어텐션 중에서 데이트 타임 포맷 지금 제가 맨 그 책 뒤에 끝에 757페이지 뒤져보고 있고요. 데이트 타임 포맷이라는 게 어노테이션이 138페이지에 있네요. 지금 책 페이지 138페이지 가보시면 138페이지 가시면 어떤 패턴으로 써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지정해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대시로 썼습니다.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쓰셔야 되는데 패턴을 이제 쌍따옴표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더니 여기 패턴이라는 게 있다.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이 패턴을 문자열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소문자 여는 YYY 다시 쓰시고요. 그 대문자 MM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MM 써주시고요. 됐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시 쓰시고 소문자 D를 썼어요. 그 소문자 MM은 그 분으로 썼을 거예요. 분으로 썼기 때문에 대문자 MM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작성하고 있다. 스프링에서 그 패턴 글자 여기 지금 이제 저기 제가 구글링 하고 있는데 어노테이션이 여기 데이트 타임 포맷입니다. 어노테이션 글자에서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패턴 글자 여기서 사용하는 패턴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 형식으로 바인되지 않은 뭐 어쩌고 이용할 때 그 패턴 글자가 정리가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패턴 글자에 해당되는 게 따로 정리가 안 돼서 날짜 포매팅 그 MM이 소문자로 쓰죠. 소문자 분입니다. 분 소문자 MM은 분 대문자 MM이 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정리한 게 없나? 데이트 타임 폼의 자바 SE 뭐 어떻게 되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정리했나? 자바 도큐멘트인데요, 여기서. 심플 데이터 포맷일 것 같고요. 이때 여기서 여기 정리가 돼 있네요. 정리가 돼 있으시고 지금 저희 Y P M 미니트 분의 미니트 이렇게 돼 있고 대문자 소문자 Y는 이어브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서 이렇게 쓸 때 이어를 2024년 이렇게 쓸 때나 공사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소문자 Y입니다. Y로 사용하고 대문자 Y는 여기 보면 이제 대문자 Y를 쓸 때는 여기 그 이어 베이스드 이어의 위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좀 출력하는 게 다르게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소문자 Y를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지금 요거 보시는 거는 이제 패턴, 포매팅에 대한 파징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 데이트 타임 포맷이라는, 데이트 타임 포매터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타임 문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소문자 M은 미니트, 시간의 미니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대문자 M이 month입니다. month, year of month.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month를 할 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를 L자로 쓰면은 텍스트로 와서 이제 준, 줄라이를 쓸 때는 여기 L자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시겠죠? 예. 요걸 보시고 패턴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입력받을 때 이 형태로 맞추겠다. 연, 다시, 월, 다시, 일을 두 자리. 그 연 네 자리, 대시, 그 다음에 월 두 자리, 대시, 일 두 자리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쏙 들어와서 이제 데이트 타입으로 이제 여기 들어오게 해줄게요. 입니다. 어노테이션. 이해되시겠죠? 변환해서 처리를 해줄게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출력할 때는 필요 없는데 사용자가 입력할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복사해서 이렇게 한 개 더 넣어서 패턴이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데이트 게이트이기 때문에 널도 답니다. 널 비어있다 이렇게 해서 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맞춰가지고 입력되는 거, 얘네들은 출력을 위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날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출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에 두 개는 필요 없고요. 밑에 라이트 데이터하고 업데이트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필요한 거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등록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트롤러 이거 되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new 하셔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하게 만듭니다. 만들어 주시고 노티스에 컨트롤러 만들었죠. 컨트롤러 만드세요. 노티스 컨트롤러 쓰세요. 노티스 컨트롤러.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것 같고요. 이미 엔터 쳐가지고 만듭니다. 됐죠? 그 위에다가 어노테이션 붙입니다. 골뱅이 얘 컨트롤러예요. URL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이제 매핑, 리퀘스트 매핑을 쓰셔야 합니다. 그 리퀘스트 매핑 가로열고 상단표 찍고 슬래시 노티스라고 쓰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세 번째 로고 출력할 수 있어요. 골뱅이 로고4j 로그4j 이렇게 해서 로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세트게터 자동으로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뱅이 데이터까지 이렇게 해서 임포트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컨트롤러 다음에 서비스 다음에 매퍼 이기 때문에 걔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변수랑 선언하고 세트게터 만들고 거기에 이제 세터를 이용해서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라고 써주고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처리할 게 뭐냐 이런 얘기고, 저희가 여기다가는 이제 서비스를 여기다 객체를 서비스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프라이빗 변수 선언을 여기다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프라이빗 변수를 서비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선언을 못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기능상 1번 기능에 해당되는 게 리스트, 그 다음에 2번 뷰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라이트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게 업데이트를 만들겠죠. 업데이트 폼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저렇게 해두시고요. 5번 딜리트 CRUD 크루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기능상 이런 기능이 다 필요하다. 상품도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예, 좋아요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 그 리스트, 좋아요 리스트를 같은 경우에 이제 없는데 그냥 뷰에서 보여주기만 할 수도 있고, 이제 통계 처리해서 리스트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URL을 만든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근데 라이트 부분하고 라이트 업데이트 부분은 이제 두 개씩 필요합니다. 한 개는 폼, 한 개는 업데이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1,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2
이렇게 여기도 4-1 그 다음에 4-폼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게 필요하죠. 되셨죠? 그 메소드 만들어 볼게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퍼블릭 만들고요. 스트링입니다. 리턴 타입 스트링. 됐죠? 그 메소드는 리스트 메소드고요.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하다. 페이지 오브젝트 좀 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됐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을 좀 달라고 얘기하면 모델을 갖다 줄 거예요. 얘네들이 모델 줘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중괄 열고 중괄 닫고 리턴 사용하시고요. 석단표 찍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그 다음에 노티스 이렇게 쓰겠죠? 노티스 밑에 슬래시 list.jsp 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틀이에요. 틀. 그러면 어노테이션의 갭 방식이죠? 그래서 갭 매핑을 이용해서 매핑을 합니다. 가로 열고 석단표 찍고요. list.do입니다. 이런 형태는 계속 이제 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짤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뷰 볼게요. 뷰는 이제 골뱅이 쓰시고 얘도 뷰도 갭 매핑입니다. 갭 매핑인데 지금 이제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부터 치면 사실은 오리언합니다. 오리언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구조상 안 맞아요. 아시겠죠?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얘는 이제 슬래시 뷰.do로 구조를 할 거고 퍼블릭 리턴 타입 스트링 위에 거 똑같습니다. 스트링이고 뷰 메소드고 파라미터로 받는 거 얘는 히트가 없어요. 히트가 없으니까 롱 타입의 넘버만 받습니다. 넘버 데이터를 모델이라는 데 담아둡니다. 모델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이용해서 처리한다. 되시겠죠?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사용하시고 됐죠? 리턴 다 끝나면 노티스에 노티스 폴더 밑에 뷰.jsp로 간다. 세미콜론 되셨나요? 다 끝나면 뭐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라이트 폼입니다. 위에 건 라이트 폼에 해당되는 거고 밑에도 이제 업데이트 폼입니다. 폼에 해당되는 걸로 가게 되고요. 자, 라이트 폼은 아무것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고요. 얘는 갯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좀 고치면 되겠죠? 예, 갯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폼.do form 폼.do 만들기로 했고요. 여기다가 라이트 폼이라고 써준다. 됐죠? 받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델에 받는 것도 없고 리턴해서 여기다 이제 라이트 폼.jsp로 가라. 라이트 폼.jsp 노티스에 라이트 폼.jsp로 가주세요. 됐나요? 예, 어려울 거 없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이제 그 라이트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라이트 폼에 꼭 라이트에 해당되는 건 부여를 받아야 돼요. 부여. 포스트 방식이고요. 그래서 포스트 매핑. 이렇게 해서 포스트 매핑을 시키시고, 됐죠? 상단표 찍고, 라이트 점 두다. 슬래시 붙이셔야 되고요. 슬래시. 붙여 사용하시고,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메소드 하면서 메소드는 안 만들고 지금, 퍼블릭. 리턴 타입 스트링 써주시고요. 지금 라이트니까 라이트 메소드가 되고 부요 기치를 받습니다. 노티스 부요를 받아가지고 처리합니다. 이런 부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쓰시고 중괄하고 중괄하고 쓰시고 예, 다 했으면은 이제 얘가 바로 리턴 쓰시고요. 상단표 찍으세요. 그 바로 리스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do로 가주세요. 근데 리다이렉트 땡땡을 붙여야 한다. 리다이렉트 땡땡 붙여서 리스트.do로 보낸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폼 하셔야 되겠죠. 업데이트 폼은 라이트 폼이나 업데이트 폼이나 이게 거의 비슷해서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네, 여기 뒤에 있는 거 지울게요. 라이트 폼 4-1 여기 밑에 있는 거에다 4-1 4-2 이렇게 쓰시면 되죠. 4-1 4-2 그 라이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폼이고요. 업데이트 폼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업데이트 폼.do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메소드 업데이트 폼 메소드 그리고 다 끝나면 업데이트 폼 JSP로 가라. 뭐 이렇게 해서 고치면 금방금방 고쳐지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처리하는 거 이렇게 업데이트 처리하는 거 그 노티스 그 부여 가지고 하시고 업데이트가 다 되면 뷰.do로 가라. 뷰.do로 가세요. 그 글번호 갖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여 안에 보시면 그 넘버 가져야 되니까 넘버 이꼬로 부여 안에 있습니다. 부여.get 넘버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예. 이 정도 쓰시면 되고요. 플러스 붙여야 되네요. 플러스.
됐죠? 삭제하러 갑니다. 삭제는 이제 갯방식으로 그냥 받으면 되고요. 갯방식 위에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지금 델리트.2 에 해당이 되고 델리트 메소드고 그 롱 타입의 넘버를 받습니다. 넘버 받아서 가시면 되고요. 리다이렉트 땡땡 다 끝나면 리스트로 갑니다. 리다이렉트 땡땡 리스트.2 그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리스트.2입니다. 현재 위치에 리스트.2 현재 위치가 노티스에 있으니까 노티스에 리스트.2 쓴 거와 동일하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컨트롤러 다 완성을 했습니다.